대통령실에서도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9대0으로 기각된 이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여당이 주문했던 유감 표명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입장이 나왔을까요? 민주당의 입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니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나 합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발언입니다. 책임을 묻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까지 가게 하고 결국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6개월 동안 공백 상태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요 스피커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게 왜 해임 안 시켰냐? 라고 화살을 오히려 대통령에게 돌리는데 글쎄 민주당에서는 잠시만요. 이런 주장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이 탄핵 소추라는 신중해야 할 것을 결과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사안이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몰고 간 것에 대한 자성이나 유감 표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재형 부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그 12구 사태가 이제 1년 되지 않습니까? 그 지난해에서도 이런 예측을 다 했었고요. 저희도 뭐 정쟁을 참사 뭐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 참사를 정쟁에. 그리고 또 이제 탄핵이란 거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비상식적 여당과 대통령실의 행보 때문에 이 상식이 엎어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정치적 후폭풍은 저도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감안해야 된다. 왜? 12구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되돌아가면 정부와 이상민 장관 컨트롤 타워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고 수습에 매진하자, 정쟁 이용하지 말자. 야당도 동의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갑자기 법적 책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후에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께 건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좀 고민을 하셔야죠. 대통령은 국민의 한 명이 아닙니다. 15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걷다가 행사 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헬로윈 참사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행사는 정부가 주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85분 늦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내가 그 시간 85분 동안 놀았겠냐. 그리고 계속 부적절한 태도, 폼나게 사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탄핵에 대한 어떤 신중론도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 지지율 폭락 받으면 받아야 된다. 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거지만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당과 그 대통령실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도 사실 시대 정신을 적용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도 사실은 법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제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도 책임은 없죠, 당연히 법적으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상식적인데 이런 상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대해서 했고 이 후폭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는 국민들이 판단을 받아야죠. 예. 아니,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 법적 책임 별로 없다는 거 알면서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국정조사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결국 탄핵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중대본 바로 설치하지 않았냐. 중대본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현장에 가서 현장 지휘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 현장에서 이러한 인명 구호나 이런 것을 지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던 것이 중대본, 중수본 바로 하지 않았다. 이게 잘못한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탄핵 사유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문에서 그거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도 지금 유가족의 명단을 서울시에서 한번 왜 그거 알렸는데 장관이 그것을 몰랐다고 한 것이 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관은 그 행안부에 보고가 안 됐다고 알고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본인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되잡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결국 국정조사 마지막 날에 위중으로 고발을 하자고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 참여를 못하고 아쉽게 그 현장에서 국정조사 마지막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위중 어떻게 됐습니까? 위중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민주당이 유감 표명을 해야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장관 해임하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좀 화가 나니까 지금 이것을 법적 책임이 없는 걸 대대로 알면서도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건 무책임하고요. 사과하십시오. 예, 여야가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탄핵을 남발한 무책임한 야당의 결과다라는 비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실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데도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다라는 대통령실에 대해 공을 돌리는 야당의 비판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법전. 네네. 여야의 입장이 이 사태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 대명제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탄핵 소추에 대한 권리는 국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매번 탄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탄핵 사유 근거 규정이 뭐냐면 첫 번째 헌법 34조 6항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헌법 34조 6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러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데 이태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탄핵돼야 된다. 이 논리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만약에 이런 정도 규정을 가지고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탄핵되지 않을 장관, 총리,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탄핵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뭔 일이 있으면 다 탄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과연 민주당에서 몰랐을 것인가? 민주당에 쟁쟁한 법률가들 많잖아요.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장 출신도 있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 출신도 있고 김현장 출신 변호사, 김현장 출신 그 의원님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그 탄핵 소추 같은 것들이 일어났는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이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이 정도 탄핵해봤자 헌재 가가지고 그 구대방으로 그 깨질 게 뻔합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100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맥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야기해도 안 맥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법리나 과학에 대해서 눈을 감고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때가 언제냐면 뭐 대장동 운운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청나게 그 압박 들어가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들어가고 그럴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일단 그 미봉책으로 언발에 오줌 넣기식으로 이 탄핵 소추를 했던 것이 결국은 결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가지고 부메랑이 돼서 지금 민주당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백나무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봤자 제가 봤을 때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내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야당의 이 탄핵 소추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준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저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저 참사가 벌어졌을 때, 야, 이상민 장관 참 관운이 없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반대예요. 지금부터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 책임 없다라고 했는데 이 결정문 한 번만 딱 보여주면은 누가 이상민 장관 보고 행안부 장관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 가지 쟁점, 첫 번째 사전 예방, 두 번째 참사 대응, 세 번째 사후 발언. 이 세 가지 쟁점을 두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첫 번째 사전 예방과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사전 예방을 제때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물은 셈인데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은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위반한 사실이 없다. 사후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함은 다소 있으나
탄핵의 사유로서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쟁점 모두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민주당이 제기한 이 법률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탄핵되지 않았다고 책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상민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은 또 무엇일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파면에 이르지 않지만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 국민들의 저는 일반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한시빨리 정말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상민 장관은 167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12.9 참사 그리고 이번 수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모든 기관장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유가족들이 전부 병들어 갔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함께 보도해드리죠.